자, 그러면 암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ATP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제가. 자, 원래 암은 건강한 세포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포인데 암이라는 걸로 돌연변이, 변형이 되어 있는 건 거죠. 이제 건강한 세포라는 것은 산소 호흡을 하는 세포를 말해요. 산소를 호흡하고 산소가 있는 것이 건강한 세포인데 이 산소의 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ATP입니다. 오늘 ATP 하나 알아가시면 참 좋아요. 자, 포도당이 있어요. 포도당은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세포가 좋아하는 에너지원인 음식물이죠. 포도당이 딱 이제 세포에 들어오면 ATP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활력을 가지고 활동감 있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삶이. 근데 이렇게 ATP로 가는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폐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 산소를 이제 세포로 이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이제 세포는 이런 산소를 공급받아서 원활하게 재기능을 해요. 근데 이 ATP 반응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세포를 수선할 수도, 그 단백질과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도, 효소와 호르몬 생산과 같은 인체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증식과 DNA 수선이 중단된다. 그렇다는 것은 ATP 활성이 활성화되면 세포 증식과 DNA 수선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DNA가 손상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암세포는 원래 건강한 세포였지만 병원균과 이제 독성 물질과 해로운 원인에 의해서 건강하지 않은 세포로 바뀐 것 뿐인 거예요. 자, 포도당이 이 무산소 호흡하는 암세포한테 가요. 이 암세포도 세포기 때문에 포도당을 먹죠. 그걸 통해서 계속 그 어떤 시스템에 변질이 된 뇌가 계속 먹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산소 포도당을 먹어서 혈류로 젖산을 공급해요. 젖산을 보내서 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간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고 포도당을 더 활성화 있게 나오게 하는 그 사인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포도당이 더 활성화되죠. 이 포도당이 증식되니까 이 암세포는 요것들을 다 먹어요. 먹고 또 혈류로 젖산을 공급해서 간아 지금 포도당이 필요해, 열량이 딸려라고 얘기를 하면 또다시 포도당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이 암세포도 요걸 먹고 무한히 증폭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어떤 학자가 이제 1924년에 밝힌 암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바르부르크의 동료들의 이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포가 되면은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다. 하지만 이제 오토 바르부르크는 아니다, 이건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암은 유전적 질환이 아니다. 그냥 대사의 문제로 발생하는 대사 질환이다. 어떤 선순환이 아니라 이게 잠깐 변이가 돼서 오는 대사의 문제지 유전적이어서 내 집안에 무슨 암이 있어가지고 내가 암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사질환이라는 것은 선순환하는 건강한 세포가 난데없이 무산소호흡하고 있는 그 암세포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 암세포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에서 볼 수 있다. 우리 세포에 한 1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단백질도 분해하고 분해한 것을 공급해가지고 우리의 신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에너지원이 골고루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 이것들의 기능에 잠시 이상이 있어서 이런 대사 질환이 생기는 것이지 유전적 소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변에 암이 있거나 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대사에 어떤 순환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사 질환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암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암의 예방에서 ATP 그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 ATP를 활성화해서 치료의 국면까지 가야 되는데, 그 ATP의 그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가포식이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ATP라는 것은 아데노산 3인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아데닌과 리보스와 인산이 3개가 붙어 있는 게 ATP예요. ATP.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에너지를 가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가용되는 게 이 인산을 하나 딱 떨어뜨려서 보내요.
그러면 아데노산 2인산이 되는 거예요. 2개의 인산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정도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요 적당한 정도의 발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복 시간이 너무 길었다거나 내 스스로 영양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인산을 하나 또 떨어뜨려서 올려보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급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스트레스와 공복이 일어났을 때 안 좋냐? 우리의 몸이 신체가 밸런스가 깨지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내비두면 알아서 균형을 찾아요. 뭔가 부족하면 뭔가 있어. 이 뭐가 있냐면은 AMPK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AMPK라는 효소가 분비가 돼서 어떤 나한테 지쳐있는 또 이제 필요 없는 어떤 세포들을 청소하는 이 자가포식 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이 AMPK 효소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자가포식 세포인 요놈이 활성화돼서 이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면서 우리 몸을 청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냐. 자가포식 너무 귀엽잖아요. 오토파지. 맞죠? 오토파지. 자기 포식이 방어 면역계인데 얘네들이 에너지 균형을 잡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조절하게 해줘요. 자, 자가포식은 이제 오토라는 스스로와 파지. 오토파지. 맞죠? 먹는다. 스스로 먹는다라는 그리스 합성어로 인해서 자가포식인데 이것을 얘기하면은 세포 내부의 물질이 세포 스스로에 의해서 제거되는 방어세포라고 얘기해요. 얘도 세포인데 스스로 얘를 먹는 거예요. 세포인데 세포가 먹는 건 거죠. 뭘 먹냐? 단백질 수명이 다하고 변형된 세포들을 얘가 먹어요. 이제 우리가 쓸모가 없게 되고 이제 단백질의 수명을 다한 죽은 세포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비두면은 암세포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얘가 아주 맛있게 먹어요. 먹은 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수분해 효소라고 리소좀이랑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먹을 뿐더러 이것을 재생 가능한 세포로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이 세포로 만들어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고 새로운 세포 기관을 생성하게 돼요. 근데 얘가 활동이 잘 되면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로 그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용한다는 거예요. 재활용, 리사이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면역력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